요번 페이지에서는 새로운 물리량 두 개를 한번 정해 봅시다. 충격량 가는 물리량이랑 운동량. 자, 먼저 나오는 게 충격량인데, 충격량은 요 I라고 표현을 하고 그 위에 화살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맞지? 그럼 화살표가 붙어져 있는 거 보니까 얘는 방향이 필요한 물리량, 그래서 벡터량이다 이거지. 자, 충격량을 어떻게 정의했냐 보니까 충격량은 그 물체가 힘을 받은 그 힘의 양과 그 시간, 그래서 힘이랑 그 힘을 받는 시간을 곱했을 때 그 양을 충격량으로 정의하자 이거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새로운 물리량이 정의가 되면 물리량은 어떤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량을 사용하는 거겠지. 자, 얘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어떤 물체가 2kg인데 이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10N 받아서 이 10N으로 2초 동안 힘을 받았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정의대로라면 이 물체가 방향도 중요하다 했으니까 힘의 방향으로 지금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10N. 그러면 플러스 10N이라는 힘을 몇 초 동안 받았어요? 2초 동안 받았다 맞죠? 자, 이렇게 곱하면 이 힘에 의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계산된다는데 충격량이 그러면 플러스 20이다 맞죠? 자, 그럼 여기 플러스 20이 어디에 쓰이냐? 자, 얘가 지금 처음에 정지 상태였다고 해보자.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는 잘 배웠으니까 처음에 정지 상태였던 2kg 물체가 10N의 힘을 받으면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플러스 5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하게 된다 맞지? 자, 그 다음에 2초 동안 그 힘을 받았으니까 가속도 5로 2초가 지나면 속도가 10 변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처음이 정지니까 나중 속도가 10m/s 되었겠네. 자, 얘가 질량이 2kg이라 했으니까 자, 플러스 20이라는 충격량은 자, 결국은 얘가 받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힘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맞지? 지금은 힘 하나밖에 안 받으니까 얘가 합력이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요게 지금 얘가 받는 힘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몇 초 동안 그 힘을 받았니가 곱해졌더니 자, 질량은 그대로 두고 가속도와 경과 시간 요거 두 개를 곱해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가속도로 몇 초 동안 그 가속도 운동을 했니 요 곱하면 요거는 속도의 변화량이 된다 했어요. 자, 그러면 플러스 20이라는 게 결국 질량과 속도 변화량이 곱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도 2kg이고 속도 변화량이 정지에서 플러스 10이 됐으니까 10만큼 변한 거다 맞죠? 그러면 2 곱하기 10의 의미가 되면서 이게 20이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운동량 하면서 또 충격량과 같이 정의되는 물리량이 있는데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 어떤 물체가 질량이 얼마고 그때 속도가 얼마냐 곱하면 그게 운동량이다 이거지. 자, 근데 위에서 충격량을 받았더니 충격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 됐다 맞지? 즉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된 거죠. 아, 그러면 나중 속도랑 처음 속도 각각 질량과 곱하면 얘가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가 되면서 질량 곱하기 속도를 운동량이라 정의하면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구나. 이렇게 얘도 다 벡터량이겠죠. 속도.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도 마찬가지 벡터량. 자, 그러면 플러스 20만큼의 운동량이 변했네 라고 충격량을 쓸 수 있다 이거지.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보면 자, 어떤 물체가 30N의 힘을 받았다. 자, 그리고 얘는 30N의 힘을 3초 동안 받았대. 자, 얘는 질량이 10kg인데 처음에 얘 속도가 2m/s가 있었다 이거지. 자, 그러면 3초 후에 얘는 어떻게 될까? 뭐 가속도 구해서 가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물리량으로 표현을 하면 자, 30N의 힘을 몇 초 동안 받았어요? 3초 동안 받았다 맞죠? 자, 근데 30N의 힘이 오른쪽 방향이니까 플러스. 그러면 플러스 30N의 힘을 3초 동안 받았으니까 얘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니 물어보면 플러스 90이다 이거지. 자, 근데 힘이 왜 힘을 하나밖에 안 받는다 이런 걸 강조하냐면 힘을 2개 이상 받을 때는 2개 다 고려해서 또 알짜 힘으로 계산할 거거든. 자, 일단은 지금 힘이 하나 받으니까 이거 하나로 계산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얘로 계산한 플러스 90이라는 충격량은 뭐의 변화로 이어지냐?
얘가 운동량이 그만큼 변한다 이거죠. 자, 운동량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질량 곱하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자, 그러면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냐? 처음에 운동량은 10kg이 2m/s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처음에 운동량은 플러스 20이었다 이거지. 자,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되냐? 이거는 충격량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처음에서 나중으로 충격량을 얼마 받았으니까 플러스 90 받았으니까 이 플러스 90이라는 충격량이 그 물체에게 운동량 변화량으로 이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 플러스 90 받으면 얘는 나중 운동량이 플러스 20에서 플러스 90 받았으니까 플러스 110이 될 거다.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플러스 110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질량과 나중의 속도의 곱의 결과거든. 그러면 질량이 10kg이라 했으니까 나중 속도는 얼마냐? 11m/s다. 이렇게 이제 충격량을 운동량 변화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 나오는데 요거는 빼자. 아직은 뭐 힘 하나만 다루고 있으니까. 자, FT 그래프. 자, FT 그래프에서 결국은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기울기 또는 면적을 물리적으로 의미를 두고 쓰는데 지금은 면적, 그래프 아래 면적이 충격량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거죠. 자, 뭐 비교를 해보면 식은 이런 걸로 비교하면 되겠어. 앞에서 우리가 속도, 어떤 속도로 몇 초 동안 갔니? 뭐 이건 사실 이런 계산은 등속도 운동이다 맞지? 5m/s로 플러스 5m/s로 5초 동안 이동한다면 얘의 변이, 위치의 변화량이 얼만큼 되니? 플러스 25m만큼 위치가 변하게 될 거다 하는 게 V 곱하기 델타 T는 델타 S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V가 일정할 때는 뭐 고민 없이 이렇게 5m/s로 5초 가서 25m 갔다 이렇게 표현할 건데 V가 계속 변할 때는 그 그래프에서 VT 그래프를 그린다 맞지? 그러면 VT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VT 그래프의 아래 면적, 이 아래 면적을 뭘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동 거리 또는 변이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V가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등가속 운동이 있었다 맞지? 그러면 플러스 넓이와 마이너스 넓이를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으로 따로 계산해야 한다 이거지. 그럼 얘는 앞으로 간 변이고 요거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간 요거는 왼쪽으로 간 변이니까 음으로 해서 결국 위치 변화량은 요 넓이에서 요 넓이를 빼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 식으로 똑같이 계산할 거야. 그러면 지금은 F 델타 T. 자, 여기 보면 자, F 곱하기 속도 곱하기 델타 T 하듯이 F 곱하기 힘 곱하기 델타 T를 해주니까 요거를 충격량으로 정의를 했다. 그러면 F를 Y축, 델타 T를 X축으로 그려서 그래프에서 넓이를 확인하면 충격량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밑에 그래프 보니까 요 넓이를 구하면 요게 얘가 F, 여기서 조사하고 있는 이 F에 의해서 받은 충격량을 계산할 수 있다. 전부 다 플러스니까 뭐 플러스 방향으로 충격량 받겠네요. 자, 그리고 뭐 항상 평균 이런 게 나오면 자, 얘는 0에서 델타 T까지 이 시간 동안 힘을 이렇게 변하면서 받았다 맞죠? 그러면 이제 가정을 이 시간 동안 꾸준히 이 힘을 받았다라고 이 힘을 계속 평균적으로 받았다 생각해도 이 넓이가 뭐를 대신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렇게 생긴 넓이를 대신할 수 있으면 이 힘은 우리가 뭘로 쓸 수 있다? 평균 힘으로 쓸 수 있다. 그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N 처음에는 5N을 줬어. 힘이 변하겠지. 나중에는 15N을 줬대. 이렇게 뭐 2초 동안 줬단다. 자, 힘이 변했으니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략 얘는 이런 힘들로 인해서 20이라는 플러스 20이라는 충격량을 받았다 치자. 자, 그러면 충격량은 힘 곱하기 걸린 시간인데 플러스 20이라는 충격량을 그래도 몇 초 만에 받았어. 2초라는 시간 만에 받았다 맞지?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플러스 20이라는 충격량을 주기 위해서는 얘는 평균적으로 얼마 힘으로 잡아당겼다 볼 수 있냐? 10N의 힘으로 잡아당겼다고 볼 수 있다 그치? 처음에는 5N, 나중에는 15N 줬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10N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를 좀 비교를 할 건데 S1과 S2 넓이가 서로 같다 맞지? 자, 그러면 힘을 이렇게
줬을 때랑 자, 요렇게 줬을 때랑 힘을 요렇게 줬을 때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거는 두 힘이 가해준 충격량은 서로 같다는 소리야. I2, I1은 서로 같다 이거지. 자, 충격량이 같으면 요 힘만 적용한다면 운동량이 변화량이 서로 같은 상황인데, 자, 문제는 자, F1이라는 힘은 T1이라는 시간 동안 받았고 F2라는 힘은 T2라는 시간 동안 받았다 맞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간을 누가 더 오래 받았냐? F1보다는 F2를 받은 시간이 더 길다 이거죠.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결국은 충격량은 식이 이거니까, 자, 힘을 받는 시간을 오랜 시간으로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받으니까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힘은 적게 받는다 이 소리죠. 요게 뒤에 가서 이제 한 번 더 할 건데 완충작용이에요. 우리가 충격을 흡수한다고 하지. 그래서 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충격을 받는 시간을 늘리면, 스펀지 같은 이런 매트리스 이런 거 시간을 늘리면 걔가 받는 힘을 줄이면서 충격을 좀 덜 받게 만들 수 있다 그죠. 오케이. 밑에서 다시 한번 이 운동량하고 충격량 관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결국은 자, 운동량 칸은 물리량을 정의를 했어. 어떤 물체가 질량이 m이고 오른쪽으로 방향이 중요하다 했어요. 속도 v로 가고 있다면 이 물체의 운동량을 질량 곱하기 속도로 운동량을 정의를 하자 이거지. 자, 그러면 이 운동량이 변한다는 건 질량은 우리가 이제 뭐 질량이 쪼개지거나 이런 건 없거든. 그러면 운동량이 변한다는 건 결국 이 물체의 속도가 변한다는 건데,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거지. 자, 근데 보통 우리가 다루는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으로 표현해 보면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은 어떤 가속도로 몇 초가 지났니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ma, 자, 이 물체가 받는, 자, 질량과 가속도를 곱하면 이 물체가 받는 힘이 2개 이상이면 반드시 합력을 계산해 줘야 돼. 그래서 합력은 시그마 F는 ma. 자, 그래서 시그마 F를 다 고려한 힘으로 결과적으로 이 힘을 몇 초 동안 받았니 계산하면 이 물체가 받은 요 R자임에 의한 충격량은 뭘로 이어진다?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이어진다 이 소리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R자임 상황은 이제 힘을 2개 그려보면 되겠지. 자, 연결시켜주고, 자, 얘가 2kg이고 얘는 오른쪽으로 힘을 10N 받고 왼쪽으로 힘을 4N 받는다고 칩시다. 자, 현재 얘가 정진 아니고 2m/s 있다고 해볼게. 자, 이런 힘의 상황으로 얘가 2초 동안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 얘는 나중 속도가 얼마가 될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자, 충격량 계산해서 10N은 2초 동안 충격을 가해주면 얘가 플러스 10에 2초 동안 가했으니까 충격량 얼마 가했니? 플러스 20 가했다 이렇게 하면 돼. 자, 요 힘은 4N은 음의 번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N 작용해서 몇 초 동안? 2초 동안 충격을 가했으니까 얘는 얼마의 충격을 가했니? 마이너스 8의 충격을 가했다 이거지. 그럼 결국 R자 더해서, 자, 전체적으로 보면 얘는 충격을 얼마나 받았니? 물으면 얘가 받은 충격량은 총 플러스 12를 받았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총은 결국은 합력이다 이거죠. 플러스 10N 받았고 마이너스 4N 받았으니까 도합 얘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6N 받은 거와 똑같으니까 이걸로 2초 받으면 플러스 12. 그래서 합력에 의한 충격량을 계산하면, 자, 요 합력이 가속도로 한번 계산해 보지 뭐. 자, 얘가 받는 합력이 오른쪽으로 6N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2kg이 결과적으로 오른쪽으로 6N 받았으니까 질량으로 얘가 받는 힘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가속도가 나온다 맞죠? 가속도가 오른쪽으로 3m/s 제곱이네. 자, 그러면 3m/s 제곱이 가속도니까 2초 지나면 원래 속도 2에서 속도가 6만큼 더 증가하겠죠. 그러면 나중 속도가 8m/s 될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운동량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가속도를 구했는데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운동량이 변하잖아. 자, 운동량이 처음에는 2kg이 속도가 플러스 2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2kg이 속도가 플러스 8이 됐다. 그럼 운동량이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6이 됐으니까 얼마만큼 증가한 거냐? 플러스 12만큼 증가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플러스 10이라는 운동량의 증가량은 결국은 뭐랑 같은 물리량이냐? 얘가 받은 R자 힘에 의한 충격량이랑 같다 이거죠. 그래서 R자 힘, 두 개 이상의 힘을 받으면 R자 힘으로 충격량을 계산했을 때 시간을 곱해서 그 충격량은 뭐의 변화로 이어진다? 운동량의 변화로 이어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식을 하나 변형을 한번 해보자. 델타 t를 이렇게 넘겨볼게. 넘기면 결국 그 물체가 받는 R자 힘, 그냥 힘이라고 하면 안 돼. R자 힘은 그 물체의 그 힘을 받은 시간분의 그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이다. 자, 그럼 보통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하면 2초 만에 속도가 플러스 4m/s 변하면 얘는 1초당 플러스 2m/s 변한 거랑 똑같다 해서 요게 결국은 가속도다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VT 그래프를 그리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 VT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다. 1차 함수니까 기울기가 일정하네. 그러면 이때 기울기가 뭐를 의미한다? 가속도를 의미했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델타 t분의 델타 p 이렇게 했더니 요게 시그마 f다 맞지? 그러면 y축 x축으로 pt 그래프를 그리면 그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그냥 힘적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R자 힘, 두 개 이상의 힘을 받는다면 그 물체가 받는 R자 힘이 계산이 된다 이거죠. 오케이. 여기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야구 방망이로 야구공 치는 상황이다 맞지? 자, 야구공의 질량이 m이고 초기 속도는 오른쪽으로 v였고 나중 속도는 야구 방망이로부터 충격을 받고 나중 속도는 왼쪽으로 2v가 되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초기 운동량은 플러스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질량 곱하기 속도 mv, 나중 운동량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질량이 m이고 속도가 2v니까 2mv. 자,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물었으니까 플러스 mv에서 마이너스 2mv가 됐으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3mv 만큼 변했다 이거죠. 자, 근데 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국 이 물체가 받는 충격량, 힘이 2개 이상이 나면 합력에 의한 충격량을 계산하면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었어. 자, 근데 지금은 약간 야구 배트 이렇게 해서 공을 이렇게 그리면 이 공이 지금 찌그러진 모습이 이제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 자, 결국은 야구 배트를 통해서 공은 이쪽으로 힘을 받고, 그러면 야구공이 야구 배트를 뒤로 밀겠지. 작용 반작용. 자, 그러면 공의 입장에서는 결국 요 힘, 야구 배트로부터 받은 힘으로 충격을 받는 거다 맞지? 그러면 야구 방망이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얼마니? 공이 받는 힘이 이게 전부니까 방망이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얘가 받는 전체 힘, R자의 힘에 의한 충격량이고 그거는 얘의 운동량 변화량으로 이어졌을 거니까 1번에서 구한 운동량 변화량이랑 서로 같다 이거죠.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 마이너스 3mv, 요게 두 번째 답도 마이너스 3mv. 자, 3번 공이 방망이로부터 받은 평균 충격량. 자, 마이너스 3mv라는 충격량을 받았는데 요거를 몇 초 동안 받았어? t초 동안 받았다. 그럼 나눠준다 이거지. 만약에 얘가 플러스 30의 충격을 받았어. 충격량. 근데 이걸 몇 초 동안 받았어? 3초 동안 받았다 치자. 그럼 평균적으로 보면 그 3초 동안 얼마의 힘을 가해서 얘가 플러스 30의 충격을 받은 거니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으니까 결국은 요 평균 힘은 얘가 받은 충격량을 뭘로 나눠준다? 델타 t 받은 시간을 나눠준다 이거지. 그게 지금은 마이너스 t분의 3mv. 자, 요거는 이제 공이 받은 거고 만약에 방망이가 받은 거 물어보면 공과 방망이가 주고받는 힘은 작용 반전 관계다 맞지? 그러면 똑같을 거니까 방향 반대로. 그럼 플러스 t분의 3mv. 요거는 방망이가 공으로부터 받은 거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그래프는 운동량 시간 그래프다 맞지? 자, 얘가 받은 운동량이 결국은 R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R자 힘에 의한 충격량과 같으니까 이 운동량 변화량을 시간, 힘을 받는 시간으로 나누어주면 이 결과물은 이 물체가 받는 R자 힘이 나온다 이거지. 자,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 PT 그래프에서 델타 T분의 델타 P는 기울기.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계산하면 이 기울기는 그 물체가 받는 시그마 F 합력이 된다 이거죠. 자, 뭐 작용한 힘을 물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알짜 힘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면 처음 2초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처음 2초 나중 2초 구분하면 두 개 다 대답하면 처음 2초 동안은 얘가 받는 알짜 힘이 오른쪽으로 그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5N.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까지 2초 동안 얘가 받는 알짜 힘은 마이너스 5N.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2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 크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 처음 2초 동안은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니? 플러스 10. 0에서 10이니까 플러스 10만큼 변했다. 그거는 플러스 5N이라는 요 충격력 힘을 몇 초 동안? 2초 동안 받았으니까 요만큼 충격량을 받았고 운동량이 이만큼 변했다 해주시. 그러면 2초 동안 받은 충격량 물어봤으니까, 크기 물어봤으니까 둘 다 10일 건데 처음 2초 동안은 플러스 방향으로 10 받고 나중 2초 동안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10 받는다.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그래프도 마찬가지. 운동량 시간 그래프인데 직선 그래프는 아니고 곡선 그래프니까 곡선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그 점에서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기울기는 알짜 힘의 크기를 의미했으니까 접선 방향으로 기울기가 점점 줄어든 거 보니까 알짜 힘을 처음에는 많이 받다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0.2초 동안 보니까 0.2초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 변화 점점 작아진다. 2번 두 번째 0.2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 했어요.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는지 0에서 80 찍었다 맞지? 운동량 변화량은 플러스 80.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 같으니까 충격량 달에 있으면 뉴턴 힘을 몇 초 동안 뉴턴 세컨. 그 다음에 0.2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력의 크기 평균 충격력 물었으니까 자 0.2초 동안 결국은 80만큼 충격을 받았다 맞지?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0.2초 동안 꾸준히 받았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걔가 플러스 80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힘은 플러스 400N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플러스 400N으로 꾸준히 힘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0.2초 동안 받으면 얘는 충격력을 얼마 받을 수 있다. 충격량을 얼마 받을 수 있다. 플러스 80 받을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평균적인 충격력은 플러스 400N. 오케이. 동일한 두 컵을 같은 높이에서 딱딱한 시멘트 바닥과 다른 한 곳은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렸다. 자, 예상은 우리가 할 수 있어.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컵은 깨지고 방석 위에 떨어진 컵은 안 깨진다. 그러면 깨진다 안 깨진다를 우리가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자 이거지. 자, 일단은 뭐 질량이 동일한 두 컵, 그냥 동일한 두 컵이라고 생각하자. 컵이 동일한 컵이고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자, 모든 물체는 그냥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면 중력 가속도 G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했어요. 그러면 같은 높이 h만큼 그 길이 동안 가속도 G로 등가속도 운동하면 속도에 결국 충돌할 때 물체를 이렇게 그냥 원으로 그릴게. 속도는 얘도 똑같이 v 돼야 된다. 같은 가속도로 같은 길이 동안 가속됐으니까 둘 다 속도 제곱 변화에 같다 맞지? 그래서 v가 될 거다. 그러면 질량이 m이면 둘 다 충돌하는 순간에 운동량은 아래 방향으로 운동량 p가 mv다 맞지? 자, 이 운동량의 충돌 후에 운동량은 당연히 뭐 정지할 거니까 0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같다 이거지. 윗방향으로 마이너스로 mv. 자, 충격량은 똑같이 운동량 변화량이 같으니까 충격량은 똑같이 받을 건데, 자, 완충작용이라 했어요. F와 그 F를 받은 시간으로 곱하면 그게 이 물체가 받는 충격량인데, 동일한 충격량을 받는다 상황은 똑같은데 시간을 늘린다 맞지?
자, 충격을 받는 시간을 늘리면 반대로 충격을 받는 힘은 줄일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완충작용 원리라 했어요. 그러면 시멘트랑 비교해서 방석에서는 얘가 충돌하면서 받는 그 힘을 받는 시간을 델타 T를 늘릴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서 얘가 받는 시그마 F겠지. R자 힘은 충격력은 줄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프에서 봐도 같은 충격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I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힘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충격량을 의미한다 했고, 자 그러면 지금은 두 시멘트 바닥이나 방석에 떨어질 때나 충격량은 똑같다 맞죠? 자, 넓이는 똑같은 상황인데 충격을 받은 시간은 시멘트에서는 짧은 T1, 그 다음에 이 방석에서는 긴 시간 T2 만큼 받았다 이거지. 그러면 같은 넓이를 충격량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짧으면 힘이 상대적으로 F2보다는 커진다 이거죠. 그러면 힘을 많이 받으니까 컵이 깨지고, 방석 위에서는 시간을 벌어서 힘을 적게 받아서 컵이 깨지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충격을 줄이는 완충작용 원리다 이거죠. 연분석 1번 그림 가와 나에서 보니까 이제 A, B 두 물체가 벽과 충돌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자 A는 오른쪽으로 3V 이렇게 가고 있었고 질량은 M이죠. 자 그러면 A의 운동량은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3MV, 요게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고 벽과 충돌하고 나서 얘는 마이너스 3MV가 됐다 맞죠. 자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플러스 3MV에서 마이너스 3MV 됐으니까 마이너스 6MV. 요게 공이 벽과 충돌하기 전과 후에 겪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맞지? 그러면 요게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과 동일하다 이거지. 자, B도 마찬가지야. B는 질량이 2M이고, 자 그래서 원래 운동량은 2M이 플러스 2V, 오른쪽으로 2V로 가고 있었으니까 운동량은 플러스 4MV였고, 충돌하고 나서 얘는 마이너스 V 속도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2MV가 충돌 후의 운동량.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플러스 4MV에서 마이너스 2MV가 됐으니까 운동량은 마이너스 6MV 변했다. 그러면 앞에 가에서 상황이 똑같다 이거죠. 자 그리고 똑같아지는 게 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국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질량이 변하진 않으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에서 속도가 변할 거니까 속도의 변화량을 곱해주면 되는데, 가 그림에서는 A가 질량이 M인데 속도 변화량은 3V에서 마이너스 3V가 됐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6V 변했다 이렇게 된 거고, 자 B에서는 질량이 2M인데 속도는 플러스 2V에서 마이너스 V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3V 변했다가 된 거죠. 그래서 고배 결과는 둘 다 마이너스 6MV 운동량 변했다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속도 변화량은 크기는 A가 B보다 2배 더 크다. A는 6V 변했고 B는 3V 변했고 맞다. 자 근데 니은 A, 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속도 변화량은 A가 B보다 2배지만 질량이 반대로 B가 2배니까 곱한 값인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크기가 서로 같다. 6MV다 이거죠. 맞고. 이건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자 평균 힘을 따지려면 시간을 봐야 돼요. 같은 충격량 6MV 받았다 맞지? 자 근데 시간이 벽에 충돌하는 시간은 B가 A보다 2배 더 길다. 자 그러면 A가 T초 동안 충돌했으면 B는 2T초 동안 충격을 받았다 이거죠. 벽과 충돌하면서. 그러면 T초 만에 마이너스 6MV, B는 2T초 만에 마이너스 6MV. 힘을 받은 시간으로 그 힘을 받은 충격량을 나누어 주면 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힘을 받았는지 우리가 구할 수 있다 했으니까 시간을 더 길게 받은 쪽이 힘은 더 작다 이거죠. 뭐 이거는 크기만 따지는 거야 절대값. 그래서 B가 A의 2배이다 했으니까 틀렸죠. 절반이다. 그래서 답은 기니. 자 그림 가는 질량이 M인 자동차가 V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벽과 충돌. 자 근데 벽과 충돌하면서 받은 충격량에 대한 정보를 그래프로 줬어요. 힘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에서 요 넓이는 얘가 받은 충격량을 뜻한다.
자, 지금은 힘의 크기만 나타낸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지금 충격은 벽이랑 충돌하면서 얘는 힘을 이쪽으로 받겠지.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충격을 받을 건데 일단은 크기만 따졌으니까 위에 그렸다. 그치? 자, 그러면 총 받은 충격량이 3분의 5mv. 자, 원래 운동량이 얼마였고 요 충격량, 넓이와 충격량은 항상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이어진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운동량이 3분의 5mv만큼 변할 건데 원래는 얘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얘의 운동량은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 mv였다 맞지? 자, 근데 충격량을 통해서 운동량이 3분의 5mv 변했는데 얘는 충격을 오른쪽에 있는 벽이랑 충돌했으니까 충격을 왼쪽으로 받겠지. 그럼 음으로 받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운동량이 마이너스 3분의 5mv 변하면서 이건 변화량이라 했어요. 얘는 최종적으로 운동량이 뒤집어지겠네. 그래도 3분의 5mv나 변했으니까 mv에서 3분의 5mv 빼주면 얘는 마지막 운동량은 왼쪽으로 마이너스 3분의 2mv 되겠다. 기니디 보면 기억 7t일 때는 이미 얘가 그 충돌이 다 끝났다 맞지? 그러면 운동량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니까 속력을 묻네. 그러면 자동차의 질량이 변한 건 아닌 거야. 질량이 m인데 운동량이 마이너스 3분의 2mv 되려면 마이너스 속력이 3분의 2v 되면 곱해서 3분의 2mv 되겠다. 그래서 맞다. 그 다음에 니은 벽에 충돌하는 동안 A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자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충격량의 크기 묻는 거와 똑같다 맞죠? 그래서 위에 넓이 얘는 플러스 mv에서 마이너스 3분의 2mv가 되는 거니까 얼마 변했니 하면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5mv 변했다 해야죠. 틀렸고 디귿 벽이 A에 작용한 평균 힘은 그래서 얘가 충격을 받는 동안 평균적으로 힘을 얼마나 받았니? 자 전체 충격량을 3분의 5mv 받았어요. 몇 초 동안? 총 시간이 5초 동안 5t초 동안. 그래서 총 시간으로 나누어주면 평균적인 힘은 받은 3t분의 mv. 그래서 크기는 3t분의 mv 맞죠? 그래서 답은 기디. 문석 2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B가 물체 C에게 달려가서 향해 가다가 충돌한다. 자 충돌할 때 모습이 A는 질량이 3kg인데 속도는 플러스 2m/s, B는 질량이 2kg인데 플러스 2m/s. 자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 2m/s로 충돌 전에 AB가 이렇게 운동했는데 AB가 충돌하면서 속도가 줄어든다 맞지? 자 C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A, B 두 물체 모두 충돌할 때 겪는 충격은 왼쪽 방향. 그래서 속도가 줄어들다가 0이 돼서 끝난 게 A, 속도가 줄어들다가 튕겨져서 마이너스 1m/s로 튕겨지는 게 B. 이런 상황이다 맞지? 자 묻는 거는 기억 충돌 전후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 물체의 질량과 그 물체가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곱해주면 된다 했어요. 자 A는 물체가 질량이 3kg인데 2m/s에서 충돌해서 뭐돼? 0되지 속도가.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2m/s. 그러면 질량과 속도 변화량을 곱해주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다. B는 2m/s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m/s. 자, B의 질량은 2kg인데 B의 속도 변화량은 2에서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3m/s. 그래서 질량은 2인데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3이라서 똑같이 곱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6. A와 B는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이 서로 같네요. 맞고. 니은 충돌하는 동안 C에 작용하는 평균적인 힘. 자, 충격은 똑같이 받았어. 마이너스 6 받았는데 얘는 몇 초 동안? A는 충돌 시간이 총 0.4초. 0.4초 동안 충격을 받았고 B는 0.2초 이후에는 속도가 유지된 거 보니까 충격을 안 받는다 맞지? 그러면 0.2초 동안 받았다 이거지. 결국은 몇 초 동안 받았니로 전체 얘가 받은 충격량을 나눠서 얘가 받은 평균 힘, 평균 R자 힘을 계산을 할 건데 자 지금은 충격량이 두 물체 모두 서로 같은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시간이 긴 쪽이 힘을 적게 받을 거다. 완충작용. 그러면 충돌 시간이 긴 쪽이 A네. A가 B보다 2배 더 기니까 반대로 힘은
B가 A보다 2배 더 크다. 맞죠? 그 다음에 D건 0.2초부터 0.4초까지 A가 받은 충격량. 항상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보면 A가 받는 겪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대답해 주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A는 0.2초부터 0.4초까지 0.2초일 때는 속도가 1이다 맞지? 그러면 1m/s가 0이 됐다.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1. 근데 A는 질량이 3kg이니까 델타 P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그래서 -3. 크기 물었으니까 3이다. 요거는 뭐 충격량의 단위로 대답을 했어. 충격량이 곧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단위가 똑같아요. 힘 곱하기 시간 뉴턴세크. 그래서 3이다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 D. 지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x 방향으로 2m/s의 속력. 자, 초기 속력이 있다 그죠. 가지고 있던 물체 2kg짜리 물체에게 플러스 x 방향으로 F의 힘을 작용한다. 자,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힘이 요거 F 하나네.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전체 R자 힘이 F라고 생각하고 요 F에 의한 충격량, F라는 힘이 주는 충격량을 우리는 R자 힘에 의한 충격량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자, 오른쪽 그래프 잘 나와 있네요. F랑 시간, FT 그래프에서 면적은 얘가 가해준 충격량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했어요. 자, 기억 보면 물체의 속력이 0이 되는 시간. 자, 물체가 원래 운동량이 있었지. 자, 우린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문제를 풀 거야. 자, 그러면 2kg이 2m/s로 왼쪽. 그러면 초기 운동량이 처음 운동량이 -4 mv. 자, 그러면 여기서 속도가 0이 된다는 거는 결국 운동량이 0이 된다는 소리니까 초기 운동량에서 운동량 변화량이 +4만큼 이루어진다면 운동량이 0이 되겠네. 자,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넓이가 충격량이자 운동량 변화량이라 했으니까 +4만큼 넓이가 되는 순간을 찾아보면 되겠다 이거지. 자, 사다리꼴로 끊읍시다. 그럼 이렇게 사다리꼴까지만 계산하면 1, 3에 2, 요게 이제 2네.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4 넓이 되는 거 찾으니까 추가로 2. 그러면 요 길이가 3이니까 여기 길이가 3분의 2 되는 지점. 여기가 추가로 넓이가 2겠네. 그러면 이때 시각은 3분의 5초 이렇게 되네요. 3분의 4초 했으니까 틀렸고, 그다음에 0초에서 4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0초부터 4초까지 다 더하라 했지. 그럼 다 더하면 되죠. 2고 여기는 6이고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삼각형이니까 한꺼번에 하면 6이고, 그러면 12에 2 해서 14. 틀렸다. 그 다음에 D가 4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4초일 때는 14라는 잘못했네. 이거 수정 좀 하자. 6이 아니고 3이지. 3이니까 일단 충격량의 크기는 3, 3이니까 8 맞죠? 뭐 답이 없어서 깜짝 놀랐네. 자, 그 다음에 4초일 때 물체 속력이니까, 자, 초기 운동량이 -4. 그 다음에 4초 뒤에는 충격량이 +8. 그래서 4초 뒤 운동량이, 나중 운동량이 +4. 요게 MV의 결과니까 질량 M이 2죠. 그러면 2m/s 맞다 해야지. 오케이. 그림에서 수평면에서 P점의 정지 상태로 출발. 자, F라는 힘을 줘서 길이 L 단위로 P에서 Q, Q에서 R이네. 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받은 충격량과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받은 충격량을 비교하라 이랬어요. 자, 만약에 여기서는 지금 문제에서 조건을 P에서 Q, Q에서 R까지를 길이로 주고 있어. 근데 P에서 Q까지 이 힘을 받은 시간 또는 운동한 시간을 계산해 본 결과 둘 다 Q에서 R까지, 만약에 Q에서 R까지랑 같은 T초라면 이때 받은 충격량은 각각 몇 대 몇이니 물어보면 결국은 F라는 힘으로 꾸준히 당겼고
t초 동안 받은 게 P에서 Q, Q에서 R까지도 F라는 힘으로 t초 동안 받았으니까 같다 이거지. 그러면 1대1이 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은 시간이 아니고 길이에 대한 조건을 줬다 이거지. 자, 그러면 길이에 대한 조건에서는 지금 어차피 이 물체가 받는 힘 F가 변하지 않거든. 그러면 일정한 힘을 받을 때 물체는 무슨 운동하니 하면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시간이 동일하면 속도 변화량이 동일하다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지금은 거리가 동일하다 맞지?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같은 구간의 길이 동안 가속될 때는 EAS는 속도 제곱의 변화량을 결정하니까 가속도도 일정하고 같은 길이의 구간 동안 가속이 되면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 동일하다 이거지. 자, 그러면 정지에서 이때 어떤 속도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속도 제곱이 v제곱이 되었다 하면 이때 속력은 또 속도는 제곱이 2v제곱 v제곱씩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속도가 v씩 일정하게 증가하면 v 증가하고 2v 되고 이렇게 표현할 거니까 v제곱이 일정하게 증가하면 0 v제곱 2v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이때 속도는 v 이때 속도는 루트 2v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자, 그러면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 그럼 속도가 V 증가했다 맞지? 그러면 V 요만큼 운동량이 증가한 거고. 자, Q에서 R까지 운동량이 아니고 운동량의 변화량을 적어야 돼. 그게 충격량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V에서 루트 2V가 됐으니까 속도가 루트 2 마이너스 1V만큼 변했다 맞지? 그러면 질량이 m이니까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mv만큼 변했다 이거지. 요게 각각의 PQ, QR 구간에서 받은 운동량 변화량이자 충격량. 그러면 충격량의 B는 루트 2 마이너스 1. 답은 3번. 그림은 수평면에서 4h 높이에서 물체를 정지 상태로 가만히 놓았다 맞죠? 자, 이 물체가 떨어지면서 Q점에서 충돌하고 되튕겨져 올라와서 다시 R점에 가서 정지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면이랑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속도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자, 충돌 직전의 상황은 어차피 떨어질 때든 올라갈 때든 가속도는 중력만 받으면 항상 가속도는 G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떨어져서 다시 충돌하고 올라올 때도 가속도는 G, 아래 방향으로 G다 이거지. 자, 그러면 떨어질 때는 정지 상태에서 4h 높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자, 4h 높이를 가속도 G로 운동해서 가지게 된 속력으로 충돌했겠다 맞지? 자, 그러면 요때 V1은 어차피 여기가 정지니까 속도 제곱의 변화량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러면 V1 제곱은 2AS 이렇게 되겠네. 자, 다음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 충돌하고 나서 되튕겨질 때 속도가 있겠죠. V2로 튕겨지니까 얘가 올라가다가 H만큼 올라가서 정지했다 이거지. 그러면 H만큼 올라가서 정지, 가속도는 뭐 마이너스 G니까 속도 제곱 변화량이 음이겠지. 그래서 그냥 크기만 따지면 V2가 0 됐으니까 속도 제곱 변화량은 V2 제곱은 2AS 2GH. 그럼 결국 차이는 2GH랑 얘는 2G의 4H 4배 차이 나네. 그러면 V1 제곱이 V2 제곱보다 4배 더 크다는 얘기니까 V1은 V2보다 2배 더 크다. 자, 그래서 뒤에서 에너지 하면 좀 더 쉬워질 거야. 자, 우리가 여기까지 찾았어. 충돌 직전의 속력이 충돌 후에 되튕겨질 때 속도보다 2배 더 크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충돌하는 동안 받은 평균 힘을 묻거든. 자, 어차피 어떤 충돌을 하는 동안 걔가 받은 평균 힘은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한다 이거지. 얘가 충격량을 받았고 그 충격량을 총 몇 초 동안 받았는지로 나누어 준다 이거지. 자, 근데 문제에서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시간이랑 이 물체가 수평면으로부터 힘을 받는 이게 결국은 충돌 시간이잖아. 충돌 시간의 10배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이 10t,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초.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라 이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힘을 아는 게 결국은 중력밖에 없잖아. 그러면 중력으로 표현을 해야 돼. 자, 그러면 비교를 P에서 Q까지를 우리가 이제 시간으로 아니까, 자,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떨어지는 동안 얘가 받은 평균이 어차피 중력밖에 안 받으니까 mg다, 맞지? 자, mg로 몇 초 동안? 10초, 10t초 동안 받았다, 맞지? 10배라 했으니까. 자,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지금 힘 곱하기 걸린 시간을 한 거니까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이야. 그래서 얘는 질량이 m인데 원래 정지였다가 속도가 2v 됐네. 그러면 2mv만큼 운동량이 변했다. 이렇게 식을 하나 적어서 비교를 해줄 수 있겠다 이거지. 그 다음에 충돌하는 동안, Q 지점에서 충돌하는 동안, 자,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t초라 했고, 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힘을 받았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렇게 받았다면 얘는 아래 방향 운동량 EMV에서 윗방향 운동량 MV로 바뀌었다, 맞지? 자,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총 3MV. 자, 그러면 위에서 EMV가 요거라 했으니까 2분의 3을 곱하면 3MV는 15mg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T 날리면 평균적으로 받는 힘은 15mg 이렇게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요걸 이제 답으로 적자니 조심을 항상 해야 돼. 자,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격량이라고 하고 걸린 시간으로 해서 평균힘을 찾았어요. 평균적으로 얼마나 받았는지. 자, 근데 이렇게 찾으면 항상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이 나온다 이거지. 자, 물체가 힘 하나만 받으면 그냥 그 힘을 그대로 적으면 돼. 근데 힘을 2개 이상 받을 때는 이 알짜 힘은 그걸 모두 고려한 힘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 봐야 돼요. 문제에서 묻는 거는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평균이. 자, 지면과 충돌할 때 이 물체가 받는 힘은 항상 연직 방향으로 운동할 때는 중력, 비스듬하면 안 되고, 자, 중력을 받고, 그 다음에 지면과 충돌하고 있으니까 지면이 얘를 떠받치는 힘, 이게 충격이겠지. 수직항력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거 2개를 고려한 평균, 알짜힘의 평균이 우리가 지금 방금 구한 15mg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mg는 어차피 항상 일정하니까 mg를 항상 일정하게 받고 위로 얘의 평균값을 받아서 결국은 15mg를 받는다 요 소리니까, 위로 받는 이 수직항력의 평균임을 얼마나 물어보면 mg 더 더해줘야지. 16mg에서 mg 빼서 요거 된 거니까. 그래서 이 수직항력의 평균임은 16mg다 이렇게 적어있다.